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백종우 교수입니다. 지연성 PTSD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주요 한 증상이자 또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런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이제 재경험이나 과각성 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 이게 사고 직후에 안 생기고 2년, 5년, 심하면 10년 이후에도 발생하는 건들이 보고되기 때문에 지연성 PTSD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PTSD의 진단 기준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 시작했느냐, 그 시점이 트라우마 사건 직후냐 나중이냐의 차이인데요. 대개는 직후에 시작했는데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이디 가가 같은 미국의 가수 같으면은 성폭력 이후에 PTSD가 생겼는데요. 본인도 5년 동안 몰랐습니다. 가수 생활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증상은 계속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 사건을 본인은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외면하고 회피한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응급실 의사의 간절한 권유로 정신과에 처음 가서 5년 만에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PTSD가 직후에 생겼는데 나중에 진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 사건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본인도 증상도 심하지 않았는데 이 2차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소방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에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누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5년 있다 발병을 해서 지연성 PTSD로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PTSD의 진단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틀이 잡힌 게 불과 1980년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의 고통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거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니까 불과 4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안함이나 이제 또 연평해전이나 서해수 장병 같으면 그래도 천안함 때는 직후에 다 입원을 했고 정신과 의사를 다 만났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심사 과정에서 제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PTSD에 대한 인식이 더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이것도 부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역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사님이나 이걸 잘 알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준비를 잘해서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군인의 PTSD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사를 국가가 도와주거든요. 물론 어느 나라도 다 해주는 나라는 없겠죠. 그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아직까지 안타까운 거는 그 개인에게 증명 책임이 나의 고통을 국가유공자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본인의 노력과 함께 이 사회가 얼마나 이걸 이제 인정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느냐, 사실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고통을 알아주려고 하면 당연히 고통이 줄어들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지어 우울증 불안장애보다 예방이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제가 제일 괴로운 것들이 이 2차 트라우마라는 게 꼭 누구 정치인의 망언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전투를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차별하죠.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못하는 거를 안 하는 걸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후의 과정에서 2차, 3차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트라우마 사건을 겪으면 세상을 믿을 수 있는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정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근데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역시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그럼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시작했더니 여태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또 안 해준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얼마나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에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PTSD의 핵심 증상이 재경험인데 결국 이런 심의 과정, 또 심지어 재판 과정은 가장 하기 싫은 얘기를 드러내야 되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사람, 또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선처를 구하는 약자의 마음으로 거기서 내 고통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또 거기 이게 참 안타깝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고 있지 않았냐.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훨씬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꾹 참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걸 거꾸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 PTSD가 아닌 거다. 이런 반응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태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고 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더덥고 괴롭고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개 미국에서도 만성화됐을 때 우울증 불안장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PTSD의 핵심 증상이 존재하는 것을 전문가가 평가를 통해서 근거를 대고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심각도에 따라서는 급수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회복이 돼서 급수가 낮아지는 거는 기뻐할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는 급수가 높고 낮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진단 기준에 맞고 그것이 군에서 겪은 트라우마 사건과 연관됐다는 전문적 근거가 있다면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기준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투명하게 기준을 또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도 과정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고 오바마 대통령 때 PTSD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이제 국가가 조사를 돕고 더 우선 증명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또 지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조차 못하는 우리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동료 상담가라고
먼저 아파본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용기 있는 거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근데 그런 변화가 이어졌던 이유는 결국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런 걸로 우리가 장병들을 잃을 수는 없겠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죽습니다. 자살로 죽을 수 있고 가족관계가 깨지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딴 사람들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감정 기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냐. 이것만은 좀 이런 일은 없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법과 제도, 예산을 바꿔서 결국은 이 사회가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거꾸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산을 쓸 일이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꾸로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럴수록 후유증은 커질 거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의학적 기준, 법적 기준 등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90년대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돼서 현재는 2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하지만 인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지연성 발병은 진단 기준에 정의한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거고 대신 이제 그 과정이나 뭐 근거들은 또 심의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이라 그러면 좀 다른 신체 질환과는 좀 다르죠. 예. 하지만 진단 기준에 있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또 세계적 기준은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제복 근무자들 군, 경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것도 PTSD의 진단 기준에 직업으로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이죠. 이분들은 반복 노출 때문에 이게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만 겪지 않는 거죠. 뭐 소방관도 출동 한 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여태까지는 견뎠는데 이게 이제 임기치를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누적 외상 척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는 좀 더 심층 정신건강 평가를 치료가 아니라 평가를 받아두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본인한테 알려줘야겠죠. 이거는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고 도와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본인이 뭐 어떤 자리에서 겪어본 사람한테 듣고 아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너무 놓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기록이 하나가 없으면 나중에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게 외상 사건을 겪은 군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평가를 심층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제대를 앞두고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후유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국가사회적으로도 이득인 건데 지금은 빨리 발견될 것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제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이제 강박 장애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해도 정말 본인들이 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면 심지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 환경에 되게 많은 제약도 있고요. 예. 대개는 병원에 와서 이제 의료진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분들은 거기서 오히려 재경험이 증가하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초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입원에 매우 신중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과의 중증 정신질환과는 달리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심각도의 기준으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진단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도 본인들이 거절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의 전문가로서 저희도 좀 참 부끄럽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치 못해서 이제 고통받는 생존장병들이나 유가족분들이 계신 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트라우마 PTSD의 인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우리 그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사회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공감하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들로 시작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법과 제도, 예산이 따라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대신 이분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는 없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것들이 실제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변화를 가장 빨리 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